기내에서 성추행 사실 당한 게 확인이 됐고요. 사무장님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고요. 해당 승객들이 이제 음주를 한 걸로 판단을 하셨고요. 네, 이틀 전 몽골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몽골인 승객들이 승무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이들은 황당하게도 몽골의 헌법재판소장과 그의 수행원이었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그런데 이들이 면책 특권을 이제 공항에서 주려고 하니까 경찰이 다시 풀어줬다고요? 석방했어요. 이게 말씀드리죠. 31일 밤 예. 8시 5분경에 대한항공 기내에서 네. 이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길입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몽골인들이 탔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오드바야르 도르지라고 하는 인물이 예. 이 승무원의 신체를 만지는 이제 성추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수행원이 있었는데 이 수행원도 또 다른 승무원의 어깨를 이제 두르는 이런 추행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내에서 이 사무장이 사법경찰입니다. 기내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에 9시 40분에 내려서 경찰에게 인계하는 거예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도르지라고 하는 인물이 나 몽골의 헌법재판소장이다. 발리에서 열리는 세계 헌법 재판소장 대회가 있는 겁니다. 네. 울란바토르에서 인천 거쳐서 가는 거예요, 발리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음주 성추행을 하고 체포가 된 거죠. 그런데 외교관 여권을 제시하면서 예.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우리 경찰이 아 그런가? 그리고 석방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네. 주한 몽골 대사관 직원들마저 이들이 면책특권을 가진 외교관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경찰 쪽에서는 또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는지 외교부에 확인을 요구했다고 해요, 김 변호사님. 그래서 결국 이제 외교부에서는 두 사람이 면책특권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몽골 대사관에서 외교 특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네. 헌재 소장이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근데 헌재 소장이면 일반인 같으면 네.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교관에서 저기서도 막 얘기를 하면 경찰은 이거 풀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이제 있어요. 외교 마찰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외교 면책 특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좀 인식을 좀 하고 있지 어떤 못했는가 겁니까, 도대체 이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외교관 어떤 면책 특권은 원래대로 이제 외교 관계에 관한 이제 빈 협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협약에 의하면 해당 그러니까 해당 공간 소속 외교관 안에서만 네. 면책 특권을 인정해요. 그런데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 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때의 어떤 상황이 적대적 상황에 공격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관 공간 자체를 그날의 국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데 이제 빈 협약에 의해서 면책 특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공간 소속 외교관에 한정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협약이나 국제조약에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관습법상 면책 특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보통 대통령이랄지 뭐 행정부 수반 그리고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 외교관이 아니다 할지라도 면책 특권이 인정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재 수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이 몽골의 헌재 소장은 외교관 여권을 소지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외교관 여권은 면책 특권이 없는데도 다 소지할 수 있나 보죠? 아마 이제 몽골에서 네. 이제 그런 특혜를 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사실은 뭐 출국할 때나 입국할 때 이게 굉장히 뭐 일반인과 다르게 그렇죠. 특혜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몽골의 어떤 시스템은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된지는 그건 확인을 해보지 않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면책 특권이 없는데 경찰에서 풀어주고 결국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헌재 소장 회의를 위해서 이제 출국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경찰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몽골 이 헌재 소장과 수행원은요, 이 술을 마시고 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하거든요. 오 교수님, 아무래도 이같이 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심리가 이 술김에 하는 거니 괜찮다, 좀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그거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고,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그 몽골의 헌법재판소장이라고 하니까 본인이 아마 그 나라에서는 상당히 그 대우를 많이 받고, 아까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나오니까 지금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에 많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술을 마셨든 술을 마시지 않았든 간에
어쨌건 간에 그 승무원의 몸을 더듬고 어떤 성추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그 나라에 돌아가서 지금 이제 사실 몽고의 입장에서는 나라의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우리 경찰이 외교부가 좀 늦게 판단을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을 석방을 해줬다 안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 문제고, 네. 실제로 이게 어떤 그 국제적인 그런 문제로 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고위 관리가 외국에 가서 저런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어떤 그 국제적인 문제, 국격의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또 이제 깜짝 놀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을 수행을 했던 사람도 같이 이 성추행에 동참을 했다라고 한다면, 추정컨대 그 나라에 있어서의 그 어떤 공무원들의 기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좀 그 수준이 낮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받아도 뭐 전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술을 먹고 범죄자들이 계속 나는 술 먹고 술김에 했다 이런 변명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관삼 변호사님, 네. 사실 저희는 뭐 이게 뭐 몽골에 그런 국격을 떨어뜨린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경찰들도 이런 것 평소에 잘 파악을 하고 있었으면 그 성추행 부분을 풀어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면책 특권에 해당되는지 이제 공문을 보낼 게 아니고, 아마 또 뭐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인터넷 들어간다든지 공부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영역인데, 아마 굉장히 좀 몸을 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제2입국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제가 견제를 볼 땐 제2입국 하겠어요? 안 오겠죠, 조사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제2입국해서 우리가 조사를 받고 여기서 만약에 기소를 한다고 봐요. 예. 그럼 재판대 나오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 방법이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몽골로 체포하러 그렇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인터폴 수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몽골과 이제 범죄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를 한번 봐서 범죄 인도 조약이 체결됐다고 하면 우리가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마 좀 쉽지 않을 거고, 아마 몽골서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워낙 뭐 사회적 지위나 그 몽골에 있어서 주요한 주요한 직위에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출국했기 때문에 향후 수사를 한다거나 처벌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몽골 국민들이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이 헌재 소장을 꼭 보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한랭킹 마지막 확인해 보겠습니다.